안녕하세요. Distangle VAE BILSTM Model for Heart Rate Anomaly Detection 논문을 리뷰하게 된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석사연구원 진태현입니다. 목차는 Introduction, 사용 데이터셋, 방법론, 실험 결과, 결론, 코드 구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심장병과 뇌졸중이 그 중심입니다. 미국에서는 34초마다 한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장마비는 조용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개인이 심장 손상이 있어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박수는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중요한 생체 신호로 사용되며 심박수의 비정상적인 패턴은 잠재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 중 심박수는 활동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면 중 심박수 패턴 감지가 필요합니다. 최근 수년간 핏빗, 애플워치와 같은 시계형 웨어러블 기기들이 널리 사용되며 심박수 데이터 수집이 용이합니다.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사용자들이 건강 위험을 즉시 인지하기 어렵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Fitbit Versa 모델을 이용해 수면 중 수집된 심박수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심박수 패턴을 감지합니다. 이 핏빗 기기들은 24시간 동안 착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착용감이 수면 중에 착용하기 나쁘지 않고 특히 본 논문은 수면 중에 측정한 심박수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핏빗 기기를 사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밑에 사진 중 제일 왼쪽 사진이 이 모델의 실험에 사용된 핏빗 벌사 모델입니다. 본 논문의 연구 목표 및 기여점은 첫 번째로 글로벌 특징과 문맥적 이상을 모두 고려한 동적 이상 탐지 접근법과 여러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의 조합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베타 VAE와 BILSTM 기반 모델을 제안하여 심박수 시퀀스를 양방향으로 분석하여 패턴 학습 능력과 심박수 이상 탐지 능력을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모델의 잠재 공간을 기존 VAE와 비교하여 베타 파라미터 조정이 이상 탐지와 시퀀스 인코딩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입니다. 사용 웨어러블 장치로는 앞에서 설명했듯 스마트워치, 핏빗 벌서를 사용합니다. 핏빗 기기의 심박수 측정 원리는 심장이 뛰면 혈액량이 변화하면서 모세혈관이 확장 및 수축을 하게 됩니다. 심박수를 확인하기 위해 핏빗 기기의 광학 심박수 센서는 1초에 녹색 LED를 여러 번 깜빡이고 빛에 민감한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손목에 있는 모세혈관의 혈액량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기계의 화면에서는 분당 심박수 BPM을 계산합니다. 녹색 LED는 피부 표면 근처의 모세혈관에서 감지되는 신호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또한 광학 심박수 센서는 적외선을 사용하여 기기가 손목에 착용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심박수 데이터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이 오른쪽의 광혈류 측정 센서의 사진은 핏빗 기기의 다른 모델에 있는 센서입니다. 연구를 위한 데이터셋 모집의 참가자는 도쿄에 위치한 5개의 기업에서 모집된 직원들이며 모두 대사증후군 또는 그 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인원들이었습니다. 총 272명이 3개월간의 생활습관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중재 그룹에 속하고 밤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8명의 참가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나이, 성별, 질병, 이력, 음주 흡연 및 운동 습관을 가진 이질적인 샘플로 구성되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참가자 모두 핏빗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사용법을 안내받았으며 생활습관과 병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연구는 일본의 윤리 규정을 준수하였고 서면 동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잠들고 깨는 과정의 심박수 불규칙성을 제거하기 위해 처음 30분과 잠들고 일어났을 때의 30분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밑에 표는 데이터셋을 수집한 8명의 참가자 정보입니다. 표를 보면 이 8명의 참가자는 각각 서로 다른 나이, 성별, 질병 이력, 음주, 흡연 및 운동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들은 모두 비지도 학습 방식이기 때문에 학습 후 실시간 이상 탐지가 가능하지만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링이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데이터에서 라벨링은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일 뿐더러 이 CG와 달리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에서 뽑아낸 이 하트레이트, 즉 심박수는 명확한 이상 탐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연구는 여러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상을 탐지하고 이 이상을 탐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여러 알고리즘을 통한 결과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해주고 신뢰도 또한 높였습니다. 이 다음은 논문에서 데이터 라벨링에 사용된 알고리즘들입니다. 총 3가지의 알고리즘이 데이터 라벨링을 위해 사용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 데이터에서 고립됨전을 찾아 이상치로 간주하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두 번째로 데이터의 경계를 학습하여 경계 밖의 데이터들을 이상치로 간주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인 원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 세 번째로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하고 낮은 확률값을 가진 점들을 이상치로 간주해버리는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이 총 3가지의 알고리즘을 데이터 라벨링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밑에 그림은 각각 알고리즘을 시각화한 구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3가지의 알고리즘을 앙상블 합숙을 사용해 이 3가지 기법에서 모두 이상치로 탐지된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후 8명의 각 참가자별 데이터를 학습용, 검증용, 테스트용으로 나누었으며 학습에는 연속된 정상 수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이상으로 라벨링된 구간은 직전 정상값으로 대체하여 입력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이 일반적인 심박수 패턴을 학습하도록 유도하였고 추후에는 예측값과 실제값과의 사이 차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상을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30초 및 1분 단위로 수집된 2가지 버전으로 실행되었고 각 참가자별 테스트셋의 이상치수 또한 비교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라벨링 및 전처리 과정은 기존에 의료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웨어러블 기반 심박 이상 탐지기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 시도로서 향후 관련 연구에 이 데이터셋이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총 7일간의 심박수 데이터 중 학습 데이터는 총 5일간의 심박수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 검증에도 테스트에도 하루치의 심박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작업입니다. 여기서는 이전에 심박수,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던 모델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아리마 모델은
단일 변수에 대한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 모델입니다. 이 아리마는 오토그레시브 모델, 무빙 에버리지 모델, 그리고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를 정상성으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한 단계인 인티그레이티드 단계가 합쳐진 시계열 분석 모델입니다. 여기서 오토그레시브 모델은 이전 관측값들을 이용하여 현재 값을 예측하는 방식이고, 이 무빙 에버리지 모델은 이전 오차값들을 이용하여 현재 값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런 방식들이 합쳐져 이 아리마 모델은 비정상 시계열에도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 모델이 됩니다. 이 LSTM은 순환신경망, 즉 RLN의 한 종류로 이 시계열이나 문장 같은 순차적 데이터를 학습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RLN은 장기적인 의존성을 학습하기에 어렵지만, 이 LSTM은 망각 게이트,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에 일어난 게이트 구조를 활용하여 장기 기억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제어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LSTM은 과거 정보를 장기간 기억하며 시퀀스 데이터에서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이 다음은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입니다. 이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는 기본적인 오토인코더와 구조는 동일하지만, 이 CNN에 사용되는 이 컨볼루션 필터를 이용하여 인코딩과 디코딩을 진행해 줍니다. 인코더 부분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고, 디코더 부분에서는 트랜스포스트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랜스포스트 컨볼루션 연산은 기존 컨볼루션 연산을 역순으로 진행하여 인풋 피처로부터 아웃풋 픽셀을 연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오토인코더의 구조를 컨볼루션 연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는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이미지뿐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와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특성도 잘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인 오토인코더 구조에서 단순히 인코더와 디코더의 연산만 컨볼루션 연산으로 교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Convolutional Autoencoder with LSTM입니다. 이 CAE LSTM은 방금 설명한 Convolutional Autoencoder와 LSTM이 결합하여 이상탐지를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CAE LSTM은 시계열 데이터에 인풋이 들어왔을 때 Convolutional Autoencoder의 인코더를 통해 특징 Z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추출된 특징 Z는 바로 디코더로 재구성되는 것이 아닌 중간에 있는 LSTM을 통해 특징 Z의 시간 의존성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LSTM은 현재 입력과 이전 시점의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특징 맵을 추론합니다. 이 LSTM의 출력은 다시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에 디코더에 들어가 있는 같은 차원으로 복원됩니다. 이 CAE LSTM은 LSTM을 통해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잘 학습하여 시계열 데이터 이상 탐지 분야에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랑 이 인코더랑 디코더는 기본적인 오토인코더와 구조가 똑같지만, 이 중간에 이 Z를 시계열 데이터 LSTM으로 학습을 하여 이 오토인코더를 시계열 데이터 이상 탐지 분야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 모델입니다. 이 다음은 Variational Autoencoder, 줄여서 VAE는 일반적인 오토인코더와 달리 확률 기반 잠재 공간을 모델링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오토인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고정된 벡터로 인코딩하지만, VAE는 인코더에서 입력 데이터를 하나의 벡터가 아닌 확률 분포의 파라미터로 변환합니다. 즉, 인코더는 잠재 변수 Z의 분포를 학습하고
디코더는 이 분포에서 샘플링된 값을 사용해 원본 데이터를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의 생성 모델로서도 활용 가능하며 잠재 공간이 연속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VAE는 재구성 손실과 함께 KL 손실함수에 포함시키며 이는 잠재 공간이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VAE는 보다 기존의 오토인코더들보다 일반화된 특성과 생성 능력을 갖춘 모델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 탐지를 위한 오토인코더들을 보면 대부분 VAE의 구조를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에서 소개하는 모델의 방법론입니다. 논문에서는 베타 VAE BI LSTM을 제안해 심박수 이상 탐지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베타 VAE BI LSTM은 방금 설명한 베타 VAE와 BI LSTM이 합쳐진 모델로 이 BI LSTM을 통해 입력 시퀀스의 앞뒤를 모두 읽어 기존 VAE 모델들보다 더욱 정확하게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VAE 구조와 이 BI LSTM의 구조가 합쳐진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베타 VAE BI LSTM을 설명하기 전 BI LSTM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BI LSTM은 Bidirectional LSTM의 약자로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정보를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입니다. 기존의 LSTM은 순 방향으로만 정보를 전달하며 과거의 정보만을 활용한다면 이 BI LSTM은 과거와 미래의 정보를 모두 양방향으로 활용합니다. 즉, 하나의 LSTM은 입력 시퀀스를 앞에서 뒤로 처리하고 다른 하나는 뒤에서 앞으로 처리하며 양방향의 정보를 결합합니다. 이를 통해 문맥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자연어 처리나 시계열 분석 등 시간 흐름의 전후가 후의 정보가 모두 중요한 문제에서 성능 향상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문장의 의미를 분석할 때 어떤 단어의 의미를 결정짓는 요소가 이후 단어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과거의 단어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BILSTM은 이러한 정보까지 모두 반영할 수 있어 더욱 정교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BILSTM의 구조이고 이 forward 레이어가 뒤에서 온 시퀀스를 예측하는 LSTM이고 그 전에 사용됐던 정보까지 포함되는 백월드 레이어까지 합쳐져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베타 VAE는 기존 VAE에서 베타 값을 추가로 주는 모델입니다. 단순히 베타라는 가중치를 추가로 주는 모델인데 잘 설명해보자면 기존의 VAE는 손실함수가 총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밑에 수식이 그 두 가지로 이루어진 VAE의 손실함수인데 첫 번째로 입력값과 복원된 입력 사이에 재구성 손실이 있고 두 번째로 인코더가 학습한 잠재 분포와 사전에 정의한 정규 분포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즉 잠재 공간이 일정한 구조를 따르도록 유도하여 샘플링이 가능하게 만드는 KL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이 베타 VAE는 이 두 가지의 손실함수 중 KL 값에 가중치 베타를 주어 KL 값을 증폭시킬 수가 있는데 이 KL 값을 증폭시켜 재구성 손실보다 가중성을 높이면 이 잠재 공간 Z의 차원을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잠재 공간 Z의 차원을 독립적으로 표현을 하고 입력 데이터에 복잡한 서로 다른 잠재 변수들을 독립적으로 의미 있는 요소로 표현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베타의 값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을 해주는데 본 논문에서는 베타의 값을 3으로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뒤에 실험에서 이 베타의 값에 따른 성능 비교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앞부분이 이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는 입력값과 복원된 입력 사이의 재구성 손실이고, 이 뒤에 부분의 수식이 학습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 사이에 KL 발산을 나타내는 KL 값입니다. 이 다음은 이 베타 VAE와 BI LSTM이 합쳐진 베타 VAE BI LSTM의 학습 과정입니다.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베타 VAE의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BILSTM으로 Z를 학습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 아키텍처의 과정을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그림의 1번과 같이 인코더를 통해 이 t 시간의 xt를 잠재 공간 zt로 압축합니다. 이 두 번째로 압축된 zt는 이전 시퀀스에서 압축된 zt-1과 함께 zt 플러스 1을 예측하도록 BILSTM에 학습됩니다. 세 번째로 예측된 임베딩을 베타 VAE의 디코더로 다시 전달하여 재구성된 xt 플러스 1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재구성으로 예측된 xt 플러스 1과 실제 xt 플러스 1 값을 비교하여 이상을 탐지하게 됩니다. 이 모델 구조 1번을 보면 이 현재 시간의 xt 값이 기존의 베타 VAE의 인코더에 들어가게 되며, 이 인코더를 통해 나온 zt 값을 이 BILSTM으로 이 시계열 학습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고 다시 베타 VAE의 디코더에 넣으면 이 방금 시계열이 학습된 zt 값이 시계열에서 예측된 zt 플러스 1 값을 디코더가 재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실제 xt 플러스 1 미래값과 비교를 해주며 이 어너멀리 디텍션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이 평가 매트릭으로는 예측한 퍼스티브 중에서도 실제로 퍼스티브인 비율을 측정하는 정밀도, 프리시즌, 반대로 실제 퍼스티브 중에서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인 재현율, 리콜,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프리시즌과 리콜의 조합 평균인 F1 스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매트릭들은 분류 문제의 성능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되는 지표들입니다. 추가로 신경망 모델의 경우 훈련 과정에서 가중치 초기화 등의 랜덤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델당 2번씩의 실행을 통해 평균값을 측정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30초 빈도의 심박수 측정의 실험과 1분 빈도의 심박수 측정의 실험 두 가지를 진행하였는데, 두 개 다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어 30초 빈도의 심박수에 대한 결과만 설명하겠습니다. 실험은 베타 VAE BI-LSTM과 이전의 시결 분석에 사용되던 아리마 LSTM, CAE LSTM, BI-LSTM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모델에서 사용된 베타 VAE BI-LSTM 중 이 베타 VAE는 시계열 분석에 사용되는 모델은 아니기에 이 중 BI-LSTM만 모델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각 참가자의 정보들을 비교하였고, 모든 참가자와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제한된 이 방식이 보통 베타 VAE BI-LSTM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아리마 모델은 재현율은 높은 반면 정밀도가 낮아 많은 오류 경고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LSTM과 CAE LSTM 모델은 유사한 성능을 보였으며, CAE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BI-LSTM과 일반 LSTM의 비교를 통해 이 BI-LSTM의 효과를 알 수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양방향 정보를 활용으로 인해 BILSTM 모델이 일반 LSTM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BILSTM과 베타 VAE BILSTM 모델의 비교를 통해 이 베타 VAE가 추가된 부분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모델들에서 이 실험을 통해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로 이 빨간색 박스로 칠해진 이 참가자 3과 같은 경우와 같이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심박수의 패턴의 편차가 매우 크고 잡음이 많아 이상 탐지에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심박수 패턴의 편차가 큰 사람일수록 이 심박수의 이상 탐지 패턴을 추측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실험은 이 VAE의 베타의 가중치 값이 잠재 공간의 시각적 연속 정보를 어떻게 인코딩하는지 비교 분석합니다. 즉, 다양한 베타의 값에서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가 잠재 공간에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평가한 실험입니다. 밑의 결과는 실험 결과를 TSNE로 시각화한 것인데, 이 TSNE는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 영역으로 표현하기 위한 비선형 사원 축소 방법입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는 파란 점이 정상 데이터를 뜻하고 이 빨간 점이 이상 데이터를 뜻합니다. 베타가 커질수록 잠재 공간에서 정상, 이상 데이터의 클러스터가 많이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군집 기반 이상 탐지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잠재 임베딩을 BILSTM에 입력하여 예측하고 재구성 오차 기반으로 이상 탐지를 수행하기 때문에 잠재 공간이 하나의 분포로 간주되는 것이 오히려 BILSTM 예측 안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베타 값을 1보다 큰 3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심박수의 이상을 탐지하기 위해 비지도 방식의 베타 VAE BILSTM 아키텍처를 제안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이 웨어러블 기기, 이 논문에서 사용한 핏빗 벌사를 통해 수면 시간 동안 수집되었으며 30초 빈도와 1분 빈도의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였고 실험조차 30초 빈도와 1분 빈도의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였습니다. 베타 VAE BILSTM이 다른 심박수 이상 탐지 모델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심박수 데이터 라벨링을 위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데이터 라벨링 알고리즘 또한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설명한 아키텍처의 코드 구현 방식입니다. 다음은 논문의 실험 코드입니다. 모델 파일 속의 베타 VAE와 BILSTM 함수의 부분인데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베타 VAE의 코드를 보면 이 화살표 쳐놓은 곳이 이 베타 값을 의미하는데 이전에 VAE와 같은 구조를 가지다가 이 손실함수 계산 부분에 토탈 로스의 값이 재구성 함수와 베타 값이 곱해진 KL 로스와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타 값은 이 논문의 이 GitHub 주소를 보면 config 파일에서 베타 값을 3으로 설정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BILSTM의 코드를 보면 일반 LSTM 구조에서 이 LSTM 레이어를 바이디렉셔널 래퍼로 감싸주게 되어 이 LSTM 기본 구조에서 양방향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베타 VAE BILSTM을 콜앱에서 실행해 주려고 변경한 점들입니다. 우선 논문에서 사용한 실제 측정한 데이터셋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박수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메인 파일의 데이터 라벨링 부분과 데이터 라벨링 파일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데이터셋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삭제해주고 이 오픈 데이터셋에 맞도록 새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정상 데이터는 논문에서 공개한 타임 시리즈 제너레이션을 통해 데이터 생성을 진행하고 모델의 학습 및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 밑에 사진은 심박수 오픈 데이터셋으로 직접 이 베타 VAE BILSTM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 검증을 해본 실행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